자,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약 사건에 있어서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출 시기를 늦추거나 물을 많이 마시고 삭발을 하고 탈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없게 내 몸에 있는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머리털도 다 뽑아야 되고요, 몸도 다 왁싱을 해야 되고요, 눈썹도 왁싱을 해야 되겠고요, 손발톱도 뽑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마약 전문 변호사 최유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약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마약 사건에 있어서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의 결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를 하루라도 빨리 채집하려고 하는 수사기관과 이를 하루라도 늦추려고 하는 피의자 간의 보이지 않는 눈치 싸움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나 많은 피의자분들이 자신의 모발과 소변에 남아있는 마약 성분을 빼내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변 모발 검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오해점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출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변 같은 경우에는 제출일 기준으로 보통은 한 일주일, 길게는 한 2, 3주 정도까지의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출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통은 내가 원하면 제출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모발과 소변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는 소변 모발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특성을 모를까요? 당연히 피의자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조사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보통 수사기관은 모발과 소변을 우선적으로 채집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만약에 피의자가 모발과 소변에 대한 임의 제출을 거부한다 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은 예외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모발과 소변을 가져갑니다. 참고로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내 모발과 소변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당연히 모발은 잘 나가거나 뽑아가면 되는 거고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소변을 누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주사기로 제 소변을 뽑아갑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어차피 압수될 모발과 소변이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되기 전에 변호사와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모발과 소변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링거를 많이 맞고 물을 많이 마시면 마약류 성분이 빠져나간다? 어쨌든 이 체내에 마약류 성분이 남아있는 것이고 소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배출이 되는 거다 보니까 링거를 많이 맞고 맥주를 많이 마셔서 소변을 많이 누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빼내면 마약류 성분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물론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 효과는 너무나도 미미하고요. 제 경험상으로도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한다 하더라도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사실 소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투약한 마약류 성분만 검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 투약 시기가 한창 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소변에서 검출될 가능성은 없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1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발에서는 검출이 됩니다. 따라서 소변보다는 모발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모발을 뽑아갈 수 없게 삭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모발을 채취하는 이유는 가장 채집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삭발을 해서 모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채모를 가져가게 되고요. 당연히 그 채모에서도 마약 성분은 모발과 마찬가지로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삭발을 하는 분들은 보통 또 몸에 왁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음모라든가 아니면 겨드랑이 혹은 뭐 손등에 나 있는 털까지 모두 왁싱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래도 몸에는 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눈썹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 눈썹도 다 왁싱을 하실 건가요? 자, 그리고 채모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고 했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손톱과 발톱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없게 내 몸에 있는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머리털도 다 뽑아야 되고요, 몸도 다 왁싱을 해야 되고요, 눈썹도 왁싱을 해야 되겠고요, 손발톱도 뽑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앤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건이 더욱 복잡하고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단순 투약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처벌을 받을 때 괘씸죄 가중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따라서 삭발을 하거나 몸의 채모를 없앤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삭발을 통해서 모발 검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요새는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약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 리서치를 통해서 탈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탈색을 하면 모발에 있는 마약 성분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운데, 탈색을 하면 모발에 있는 마약 성분이 일부 빠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모발에 있는 성분을 어느 정도 빼내려고 하려면 적어도 탈색을 3-4차례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탈색을 3-4차례 이상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발색이 거의 백발이 되고요. 두피가 크게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봤을 때 두피가 크게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모발 색깔이 거의 하얗거나 샛노랗다라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탈색을 한 걸 알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삭발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른 채모를 채집을 하거나 혹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삭발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실제 저희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저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여러 차례 탈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 당일날 경찰서 앞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거의 백발이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담당 수사관은 머리가 하얘진 의뢰인을 보자마자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담당 수사관님과 잘 협의를 해서 구속까지는 면하게 됐지만 이러한 내역들이 다 수사보고서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괘씸죄 가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마약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서 접한 정말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이고 잘못된 정보들을 토대로 대처를 했다가 사건이 더 복잡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의 결과가 마약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 자료이긴 합니다. 다만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양성 반응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컨텐츠를 찍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약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분명히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행동들이 사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터넷이나 잘못된 정보들을 토대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유준 변호사였습니다.